이번 강의는 종합적 이해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그리고 논리적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종합적 이해는 그 세 가지 형태의 모든 유형들을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문에 해당하는 표현과 장문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죠. 자, 중문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어휘, 그래서 사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장문 독해는 문단에 대한 순서별과 그 다음에 대명사 불일치, 그리고 내용일치. 자, 요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별은 논리적 이해, 대명사는 추론적 이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종합적 이해는 배점은 사실 10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령과 테크닉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문과 장문에 해당하는 이 종합적 이해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41번에 해당하는 제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제목에 관련된 문제 풀이 방식과 여기 나와 있는 중문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풉니다. 일단 선택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보게 되면요, 바로 식물에 대한 성장, 식물, 또 식물과 동물에 대한 얘기겠죠. 결국 공통분모의 화제는 바로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제는 대부분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핵심어를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핵심어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흙에 대한 내용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행동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3번은 태양의 신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식물과 동물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글의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은 역시 화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맥상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 즉 어휘 추론의 유형과 사실은 이 문제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풀이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반대되는 의미가 와야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를 묻는 문제가 바로 이 42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서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시험 칠 때는 두 번째 단락을 먼저 읽는 습관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은 주로 화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핵심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선택지에서 화제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핵심어를 집중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두 번째 단락을 읽고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some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예를 먼저 듭니다. 자, 근데 여기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끄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물의 움직임을 이 라벨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행동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단히 꺼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경과 근육이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흐름을 반전하죠. 그들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폐가 없이도 호흡을 하고, 그 다음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을 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소화를 하니까 결국 식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즉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 absence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부재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여기서는 답으로 이 absence라고 하는 말을 바로 부재가 아니라 이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존재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existence가 되는데, 자,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이 행동에 관련된 능력을 얘기하죠. 자, 앞에서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이 능력을 갖고 있다 했으니까 행동적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한 단지 왜냐하면 자, 이것이 이런 생리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 메커니즘은 주로 어디에 대한 거냐? 동물에게 있어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는 그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기체에서 행동적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자, 식물은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역시 느낀다. 또 정보에 대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느끼고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능력이 여기서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후 내용을 통해 봤을 때 바로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자, 누군가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어떤 이 지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능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내려질 때 바로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해결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동적인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겠죠. 뭐보다는 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관점이죠. 정신적 능력에 대한 관점보다는 환경하고의 상호적인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 자,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지능, 자,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행동에 따르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제목에 대한 핵심어와 또 어휘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C, D, 그리고 나서 E, 어휘에 관련된 문제가 3개 정도는 두 번째 단락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답도 A, B보다는 C, D, E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문에서는 이 두 번째 단락을 먼저 읽고 정답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답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도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요. Water Plan입니다. 자, 식물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생물학자인 이 다니엘 이 케모비츠라는 사람의 묘사는 좀 정교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거겠죠. 식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거기에 바로 자극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식물은 첫 번째가 뭐냐? 태양을 따라다니는데 밴딩은 구부리는 거죠. 자신들의 줄기를 구부려서 태양을 따라다닌다. 자, 움직임에 대한 바로 첫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나뭇잎을 정렬을 시키죠. 자, 정렬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햇빛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증대시키겠죠.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실제로 자,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기억으로부터 일출을 기대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deprive of은 박탈 또는 삭제되다 합니다. 태양에 대한 신호가 없는 경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정보를 유지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 유지해 나가는 중. 그럼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스테파노 그 다음 맹쿠소하고 알레산드라 비올라라는 이 Brilliant Green이라는 책 속에 자, 두 번째가 나오겠죠. 자, 식물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면 바로 시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그 다음에 hearing, 청각. 자, 감각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히려 10개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감각적인 능력도 역시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은 사람은 좀 없는 형태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식물의 뿌리죠. 뿌리가 바로 느낍니다. 광물과 물에 있어서의 어떤 흙 속에 그 어떤 이 양에 대한 부분을 느낀다라고 했죠. 따라서 지금 이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에 대한 방향을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바로 감각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변화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 능력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에는 제목으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식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행동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2번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 바로 이 D가 정답이죠. 지금 absence라고 해서 부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existence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43, 44, 45에 해당하는 아주 긴 장문에 해당하는 에세이 전체의 글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장문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요. 일단 순서는 45번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자, 45번을 풀고 그 다음 순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대상의 나머지하고 다른 것을 찾는데요. 특히 내용일치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일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5번을 읽고 확인하고 4번 읽고 확인하고 3번 읽고 확인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45번은 정답이 3, 4, 5가 가장 많죠. 특히 4, 5번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반드시 5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에미트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또 어려움이 없었다. 그 다음에 물소를 사려는 계획이 들지 않았다.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우유를 판 돈으로 물소의 수를 늘릴 계획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자신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고 그 다음 4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는 고객을 찾는데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여기가 4번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는 긍정인데 밑에는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A에서 나오는 내용 마지막 부분을 누가 먼저 받아갈 것인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던 순서 배열 문제와 같은 요령입니다. B의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그 다음 자신의 걱정을 바로 에미트와 공유했다. 그럼 분명히 걱정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는데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D를 보면 그 버팔로. 자, 사실은 얘가 정답의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덜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버팔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유를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 C, D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연결고리를 찾는 게 맞고, 그 다음 이제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결론에 가장 알맞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자, D에 있는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이런 비관적인 접근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라고 해서 역시 여기가 결론에 더 맞겠죠. 왜냐? C를 보게 되면 모든 자신의 돈을 써버린다는 것은 낭비가 된다라고 아내가 말을 했다라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중간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B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에이미가 여기서 버팔로가 나오네요.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버팔로를 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버팔로를 받아가는 게, 자, 여기 보고 있는 더 버팔로를 받겠죠. 그래서 B에 있는 내용이 D로 가겠고, 또 여기 나와 있는 C가 아내한테 얘기를 처음 나중에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자, C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리고 나서 D가 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명사는 A가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A를 보면 앞에 누구냐면 에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장 인물이 에미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4번 이야기하고 조연이 1번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he는 에미트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B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B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버팔로 있는데 쭉 올라가면 역시 에미트가 되겠죠. 따라서 B도 에미트가 되고, 그 다음에 C로 가보면 C는 그가라고 했는데 역시 쭉 올라가 보면 에미트라고 나와서 C가 역시 에미트입니다. 그 다음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황에 대해서, 자, 여기서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 자, 여기서 자신의 친구를 보았다. 누가? 케난이. 그러면 자신의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에미트를 얘기하니까 여기 D까지 전부 다 에미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후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케난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냥 하루 1급, 즉 월급을 1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고, 그가 후회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he는 바로 케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마지막 E가 대명사 불일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의외로 사실은 장문 독해는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일치와 그 다음에 논리적 이해에 해당하는 전후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 결론을 찾는 내용, 그리고 대명사야 불일치에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만 찾는 형태로 해서 장문 독해를 풀면은 오히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휘와 어법 또 빈칸 추론에 관련된 아주 높은 추론적 이해 비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